어떻게 유도해요? 나 사랑해? 네, 그쵸.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일부러 안 해줬어요. 너도 이상하다. 네가 어디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나? 네가 어디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나? 서로 그러고 싸우는 거야. 대표님, 네. 저희 회사에 되게 많은 회원들이 가입돼 있잖아요. 많죠. 그만큼 성격도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혹시 찾아오거나 의외로 사람들이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보면은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막상 소개를 하면 이런 사람이 저를 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존감이 많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통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되게 끊임없이 뭔가를 확인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애정이 얼만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 회원의 이야기인데 둘이 좋아서 만났어요. 남자가 더 좋아해요. 내가 봐도. 근데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오빠 나 정말 좋아해? 오빠 나 정말 사랑해? 나 얼마만큼 사랑해? 말만 들어도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누나 정말 누구누구는 매번 만날 때마다 그걸 왜 확인해요? 아니 사귀는 것도 내가 먼저 사귀자고 했고 좋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성에 안 차나 봐요. 너무 피곤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여자분 만나본 적 있어요? 네. 어땠어요? 이렇게 하든가요? 확인하나요? 계속 이게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어떻게 유도해요? 나 사랑해? 네, 그쵸.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일부러 안 해줬어요. 너도 이상하다. 그게 뭐가 어려워? 해주면 되잖아. 남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스트레스로 쌓여요. 그럼 얘기를 하지. 내가 널 사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 너무 스트레스다. 그걸 왜 확인하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해봤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나지 안 사랑하는데 굳이 아. 너한테 시간을 왜 내주고 돈을 투자하고 하겠냐. 그래도 또 물어보자. 변함없이.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이 사람이 혹시 변했을까봐, 오늘은 덜 사랑할까봐, 또 내일 되면 조금 덜 사랑할까봐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이죠. 두 번째는 미친 듯이 퍼줘요. 어떻게 퍼준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는 남처럼 네. 그냥 이래도 퍼주고 저래도 퍼주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남자분들이 좀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냥 예쁘니까 다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예쁘니까 내가 싫어도 그냥 다 사주는 거고 이런 게 근데 남자들이 더 많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여자분들도 있더라고요. 여자는 어떤 식으로 많이 퍼주나요? 똑같은 경우예요. 여자가 마음에 들면 뭐 사주고 뭐 데려다주고 뭐 다 맞춰주듯이 여자분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저희 회원 이야기인데 여자분이 마음에 들다 보니까 남자한테 옷 사주고 명품 가방 사주고 심지어 저는 자동차 할부금까지 내주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진짜요? 네, 결혼을 하시긴 했어요. 결혼을 하시긴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결혼할 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남자분이. 내가 이렇게 돈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타는 차니까 내가 좀 내주겠다라고 해서 여자분이 그걸 다 퍼주더라고. 제가 그래서 여자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자기가 주는 게 편하대요. 그리고 저한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언니 오빠가 좀 멋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빠를 잡으려면 좀 많이 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저랑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여자분이 직업도 되게 괜찮았고요. 너무 괜찮았는데 남자가 스펙이 오히려 조금 더 낮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외모가 남자가 되게 출중했고 여자분은 외모가 평범했는데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예전 과거를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남자한테 매번 그렇게 많이 샀대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를 많이 만났대요. 근데 결혼도 그런 남자랑 하게 됐다면서 되게 좋아하긴 하시더라고요. 다른 조건도 괜찮았지만은 외모에서 그렇죠. 딸리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네, 계속 남자한테 주는 거지. 여자분이 나이가 더 많았었어요. 한 살 더 많았어요. 뭔가 보면은 여자분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일부러 막 퍼주고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조금 외모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괜찮다고 상대방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역으로. 그것도 저희 회원 얘기인데 두 분 다 너무 괜찮아요. 두 분 다 되게 잘났어. 누가 봐도 예쁘고 스펙도 둘 다 좋은데 둘이 항상 싸우면 남성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지. 아 누나 듣기가 싫어 죽겠어요. 왜요? 네가 어디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나? 네가 어디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나? 서로 그러고 싸우는 거야. 자격지심이라기보다는 서로 괜찮다는 걸 아는 거야.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괜찮다는 걸 아는데 자존심 때문에 야 네가 나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 네가 나 같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 이렇게 둘이 그거를 서로 인정하고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자존감이 낮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잘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 못하잖아. 그렇죠. 네가 나 같은 걸 어떻게 만나? 이런 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아예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되게 좋아하는데 서로 괜찮다는 거
알면서도 자존심 상함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커플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저 같은 걸 어떻게 만나요? 정말 뭐 저를 어떻게 사랑해주나요? 이런 분들은 그거 더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그랬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고. 그래, 네 잘난 맛에 사는구나.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자존감이 조금 서로에게 낮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존감 낮다는 게 그냥 하나의 특징인 줄 알았는데 네. 되게 연애할 때 보면 되게 사람 피말리고 네.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고요. 본인한테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져야지 연애할 때도 내가 을의 위치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연애를 하게 되거든요. 대표님, 여자들이 외모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예뻐도 만나면 안 되는 여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당연히. 어떤 분들을 좀 피해야 할까요? 예쁜 여자가 매력적인 건 진짜 맞는 얘기인데 카리나처럼 아무리 예뻐도 만나면 안 되는 4가지 특징 여자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주변에 남사친, 오빠라고 부르는 남자들이 많은 여자예요. 남사친이 완전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초등학교 때 친구, 유치원 때 친구, 이런 어릴 적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20대를 넘겨서 만난 친구들, 친구니까 가끔씩 동창일 때 한번 만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매번 남사친이라고 칭하는 오빠나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하게 물어볼게. 나랑 좀 세대 차이가 그닥 많이 나진 않지만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지 않은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쵸.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남자친구가 한 3-4명 있어. 걔네들하고 일주일에 한 3-4번 만나서 같이 술 마시고 밥 먹고 해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좋죠. 그럼 내가 역으로 피디님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친한 여자친구가 한 3-4명 있어요? 만나서 뭐 일주일에 2-3번씩 밥 먹는? 많지 않죠? 많지 않죠.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일주일에 2번, 3번씩 만나서 같이 뭐 술 먹고 밥 먹고. 근데 남자 여자다 보니까 술 먹고 밥 먹고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이런 친구들은 술을 먹고 밤에 만나요, 오빠들을. 그래서 썸 타는 사람도 오빠라고 하고 남자친구가 있어도 주변에 남자들이 들끓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여자들은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그럼 회원 중에서 이런 남사친이 많은 여자 회원들이 그런 이유로 잘 안 됐던 사례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서 남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마다 연락이 안 되고 뭐만 하면은 뭐 남자가 전화를 받고 술이 취해 있고 그래서 뭐냐 누구냐 했더니 남자친구라고 얘기하고 근데 남자친구가 한 명이 아니라 뭐 2-3명, 3-4명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장관리를 당한 건가 싶은데 자기랑 같이 있을 때도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큰 거죠. 저는 남자와 여자는 사실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남사친이 많은 여자들은 조금 확실하게 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나랑 있을 때 남자들한테 전화가 자주 온다거나 나를 만나지 않을 때 남자들하고 만나거나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 그리고 같이 있다 보면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면 알 것 같고 요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SNS. 거기서도 보면 뭐 남자들이 와서 댓글 내고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그런 것만 봐도 느낌 딱 오지 않아요? 남사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애인이 생기면 사실 동성 친구도 잘 안 만나게 되는데 내가 애인이 있는데도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이런 거면은 문제가 큰 거죠. 두 번째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여자. 너무 피곤하네. 왜 이렇게 공감해요? 어때요?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 만났을 때? 기준이 없어요. 이거 했을 때 좋고 이거 했을 때 나빠야 되는데 언제는 이거 했을 때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이거 반복되니까 정말 어디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지가 기분 좋고 이럴 때는 오빠 뭐해 뭐 이렇게 보내다가 지가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봐버리고 연락.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누구나 감정 기복이 좀 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심하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좀 성숙이 덜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데 그 폭이 너무 큰 거죠. 그렇지. 막 좋을 때는 오빠 애교 부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와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이러는 여자들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반드시 걸러야 돼요. 감정 기복이 심해도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안 하고 혼자 나쁘고 왜 나쁘니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잠자리를 무기로 삼는 여자들이 정말 걸러야 되는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잠자리를 무기로 내세운다고요? 이런 여자들이 종종 있는데 내가 오빠한테 이렇게 잠자리를 해주니까 오빠 나 이거 사줘. 내가 오빠한테 오늘 이거 해줄 테니까 오빠 나 이렇게 해줘야 돼? 요구를 하는 거지. 이런 여자 혹시 만나본 적 있나요? 사전에 거릴 것 같고 이런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다르게 여자랑 다르게 보여요. 이런 여자들은 처음에는 본색을 숨긴대요. 관계가 진해지고 남자가 여자를 헤어나오지 못할 때쯤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해준다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상담하다가 보면은 이런 경우를 겪은 남자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들은 또 평범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거는? 해준다는 의미가 뭐야?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마디로 자기가 도구가 있는 그렇지.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지, 자기 스스로. 이런 여자들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빌미로 뭐 헤어질 때도 네가 나한테 이래놓고 어떻게 헤어질 수 있냐.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뭐 할 거 하고 다 헤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걸 또 빌미로 다음에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전에 어떻게 걸러야 되죠? 일단은 사전에는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만나다 이런 멘트를 한다 싶으면 그냥 바로 헤어져야지. 근데 이제 남자라는 존재가 또 정이 들어버리면 이게 또 쉽게 자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여자분들 보면 좀 지능적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래버리면 뭐야 얘 미쳤네 이렇게 하는데 빠져들게 하고 나서 이러니까 지능적인 거지. 이런 거 가죽 같은 호구만 물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내가 그냥 몸정에 이제 끌려서 이런 거를 계속 받아주는 거는 바로 본인들이 퐁퐁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퐁퐁남을 자처하는 겁니다. 난 분명히 그 연애 끝내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는 전 남친과 비교질하는 여자. 진짜 비교는 세상에서 제일 기분 더럽고 역 같은 거잖아요. 엄마가 남의 집 아들하고 나하고 비교해도 어때요? 정말 짜증나죠. 근데 이거를 내 애인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전 남친은 오빠 이럴 때 나한테 이 가방 사줬는데 나한테 이거 다 해줬는데 이렇게 전 남자친구랑 비교질을 계속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전 남친을 만나지 왜 얘를 만나? 그쵸. 너무 기분 더럽죠? 이런 적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은연중에 흘리는 애들이 있죠. 생일 선물 같은 경우도 전 남친은 이거 줬는데 해달란 얘기네. 해달라는 얘기하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데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이 여자는 결혼해서도 분명히 이럴 거야. 전 남친이 아니어도 주변의 다른 여자의 남편과 비교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여자들을 보면 비교당하고 살았던 여자들 아닐까? 본인들도?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거 아닐까요? 남들 시선을 되게 의식하는. 그렇지. 너무 피곤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이 본인을 비교하잖아요. 절대 못 참아요. 그래. 내 전 여친도 너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어. 이렇게 해버리면 폭발하는 거잖아. 내로남불이죠, 진짜.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반드시 아무리 예뻐도 걸러야 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리 예쁜 절세 미인이라도 걸러야 되는 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얼굴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못 부딪히고 성격을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사람은요, 자고로 고쳐 쓰는 것도 아니고요. 바뀌지도 절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말고도요,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